한도윤은 아침 7시 30분 넥스코어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다. 3년간의 치열한 취업 준비 끝에 겨우 얻어낸 자리였다. 반듯하게 달인 정장, 빛나는 구두, 단정한 머리까지. 외관만큼은 흠잡을 데 없었지만 가슴 속 불안은 감출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10층. 마케팅 팀이 있는 곳. 신임 맞지? 팀장 장 과장의 질문은 짧고 건조했다. 도윤은 허리를 곧게 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무심한 끄덕인 하나뿐이었다. 상대는 이미 다른 직원에게 시선을 옮겨버렸다. 이게 회사 문화인가 보다. 예의와 격식이 중요하다는 말은 다 헛소리였구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리를 안내받는 동안 동료들의 시선이 스쳐 지나갔다. 호기심과 경계,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깔보는 눈빛까지. 낯설지 않았다. 그는 어릴 적부터 이런 시선을 많이 받으며 자라왔다. 무시와 무관심. 그것이 도윤에게는 이상하리만큼 익숙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다. 12시 정각. 도윤은 구내식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묘하게 무거웠다. 여기서도 줄을 서야 하나. 그럼 또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겠지. 아니면 이번에는 내가 누군가를 무시할 수 있을까? 직급이 낮으니 작은 우월감이라도 필요하다고 그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구내식당은 생각보다 깔끔했다.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배식대, 잘 정리된 테이블. 그러나 무엇보다 시선을 사로잡은 건 배식대 뒤에 서 있는 한 여성의 모습이었다. 팔수는 좋게 되어 보이는 할머니. 주름진 손으로 국자를 쥐고 묵묵히 밥을 담아주고 있었다. 여긴 왜 이런 할머니가 일하시는 거예요? 도윤은 옆에 서 있던 동기에게 물었다. 목소리가 의도치 않게 컸다. 순간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쳐다봤다. 배식대 뒤에 할머니도 분명 들었을 텐데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다. 장미순 여사님이셔. 동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곳에서 오래 계셨대. 여사님? 그냥 식당 아주머니 아니야? 도윤은 코웃음을 쳤다. 동기의 표정은 굳어졌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변 공기가 묘하게 얼어붙었다. 그 순간 도윤은 사람들의 긴장한 표정에서 이상한 재미를 느꼈다. 드디어 배식대 앞. 장미수는 도윤을 보지 않았다. 그저 평온한 표정으로 밥을 퍼담았다. 밥 좀 많이 주세요, 할머니. 도윤은 일부러 반말을 섞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장미수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저 평소와 다름없이 국자를 움직일 뿐이었다. 식판을 받아 자리에 앉은 도윤은 음식들을 내려다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소문난 넥스코어 구내식당이 고작 이 정도야? 그러나 첫 숟가락을 떼자 생각보다 정갈하고 깊은 맛이 났다. 의외였다. 그는 놀라움을 감추려는 듯 빠르게 식사를 끝냈다. 돌아오는 길, 그는 동기에게 다시 물었다. 그 할머니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도 돼? 동료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조용해졌다. 그 반응이 도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첫날부터 무언가 회사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을 건드린 기분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미안한 마음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작은 파격이 지루한 첫날을 견디게 해주는 재미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점심때마다 도윤은 장미순을 향해 은근한 도발을 이어갔다. 반말, 투덜거림, 불평. 그러나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반응하지 않았다. 묵묵히 밥을 담아주고 국을 따를 뿐. 그런데 이상한 건 동료들이 그녀 앞에서는 모두 지나치게 공손하다는 사실이었다.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심지어 국자를 받을 때도 두 손으로 식판을 받는 이들도 있었다. 대체 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거지? 그냥 식당 아주머니인데. 이 의문은 오히려 도윤의 반항심을 더 크게 만들었다. 공경이라는 분위기에 익숙지 않았던 그는 더욱 무례해졌다. 헛주가 흘렀다. 모든 것이 평범했지만 회사 전체를 감싸는 묘한 긴장감을 도윤은 어렴풋이 느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장미순이 있다는 사실도. 월요일 아침, 넥스코어 로비는 평소와 다른 기운으로 가득했다. 직원들은 핸드폰을 확인하며 웅성거리고 있었고 엘리베이터 안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무슨 일 있나요? 도윤이 동기에게 물었다. 차내 공지 못 봤어? 오늘 9시에 긴급 전체 회의래. 황급히 메일함을 열어보니 정말 긴급 전체 회의라는 제목의 메일이 있었다. 발신인은 넥스코어 회장 권상우. 회사의 최고 수장이 직접 보낸 것이었다. 9시 전가. 대회의실은 이미 인산인해였다. 간신히 구석 자리를 찾은 도윤은 긴장된 분위기를 실감했다. 앞쪽에는 임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지만 회장 권상우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10분쯤 지났을까. 문이 열리고 권상우 회장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70대 중반. 언론에 자주 비쳤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는 달리 오늘은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 이렇게 모셨습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도윤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예감이 들었다. 저는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다. 누군가는 놀라 비명을 질렀고 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앞으로 회장직은 장미순 여사님께서 직접 결재하시고 회사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여사님의 승인 하에 진행됩니다. 중간 도윤은 그를 의심했다. 뭐라고? 구내식당 할머니가?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탄식, 임원들의 고개 숙임, 그리고 어떤 이들의 경건한 눈빛. 그러나 도윤에게는 그저 황당한 농담처럼만 들렸다. 그날 도윤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자신이 무시하던 구내식당의 할머니가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이라니. 모든 게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회의실은 여전히 충격의 파도 속에 잠겨 있었다. 장미순 여사님이라고요? 도윤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믿기지 않았다. 자신이 반말을 던지고 불평을 늘어놓던 그 할머니가 회사의 모든 권한을 가진 실질적 주인이라니.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살폈다. 당혹감, 놀라움, 그리고 어딘가 모를 경외심까지. 이상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분노하거나 반발하기보다는 오히려 고개를 숙이며 받아들이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는 듯했다. 여사님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넥스코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권상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순간 도윤은 이 발표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느꼈다. 회의가 끝난 뒤 사무실 복도는 웅성거림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도윤이
동기에게 물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다들 어떻게 그렇게 담담해? 동기는 도윤을 이상하게 쳐다봤다. 신입이라 모르는 거구나. 장 여사님은 원래부터 이 회사의 주인이었어. 주식의 99%를 갖고 계시잖아. 권 회장은 형식상 얼굴일 뿐이었고. 순간 도윤의 입이 벌어졌다. 그럼 내가 그동안 무례하게 군 사람이 사실상 진짜 회장님이었다는 거잖아. 얼굴이 화끈거렸다. 점심시간이 다가왔다. 구내식당 앞은 평소보다 더 많은 인파로 붐볐다. 사람들은 경건한 표정으로 줄을 서 있었고 마치 성지를 순례하는 듯 조용히 기다렸다. 배식대 뒤에는 언제나처럼 장미순 여사가 서 있었다. 전날과 다름없는 소박한 앞치마 차림. 도윤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드디어 자신의 차례.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여사는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밥을 담아 다음 사람에게 건넬 뿐. 도윤은 그 무관심이 오히려 더 큰 벌처럼 느껴졌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도윤은 계속 여사를 흘깃거렸다. 도대체 왜 이분이 여전히 식당에 서 계시는 걸까? 회장실에서 지시하면 되잖아. 주변의 대화를 엿들었다. 이제부터는 결제 단계가 하나 더 늘어났네. 여사님 승인 받아야 한다니. 그래도 다들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잖아. 이상하지 않아? 사람들은 불병 섞인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묘한 존중이 깔려 있었다. 그날 오후 도윤은 우연히 박 부장을 복도에서 마주쳤다. 박 부장은 평소 무심한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먼저 말을 걸어왔다. 한도윤 씨, 회사 생활은 좀 어때요? 도윤은 당황했다. 입사 이후 처음으로 상급자가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을 건네온 것이었다. 아직은 적응 중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여사님은 회장실 대신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 걸까요? 박 부장은 잠시 미소를 지었다. 새로운 사람들은 다 그렇게 물어요. 여사님은 늘 말씀하시죠. 사람은 밥상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고. 그 말은 도윤의 가슴을 세게 쳤다. 그렇다면 내가 했던 모든 무례함도 다 보신 거잖아. 식은땀이 흘렀다. 며칠 후 사무실 분위기는 달라졌다. 회의 안건마다 여사님께 보고드렸습니다. 라는 말이 빠지지 않았다. 작은 결정 하나도 그녀의 의중을 거쳤다. 사람들은 불편해하면서도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다. 도윤은 점점 고립감을 느꼈다. 회의에서 그의 의견은 묵살되기 일쑤였고 동기들조차 그를 피하는 듯했다. 구내식당에서도 혼자 앉아 밥을 먹는 날이 많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직원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요즘 여사님이 신경 쓰시는 신입 있대. 한도윤이라고 처음에 무례했다던데 그래서 권 회장이 지켜보라고 하셨다잖아. 순간 도윤의 등골이 오싹했다.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그날 저녁 퇴근길 로비에서 도윤은 경비원 아저씨가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을 보았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자신도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경비원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네, 감사합니다. 순간 도윤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생겼다. 혹시 여사님이 말한 건 이런 거였을까?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마음.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결심했다. 직접 사과드려야겠다.
점심 전 구내식당에 내려가 장미순을 찾았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다른 조리원에게 물었다. 여사님은 어디 계세요? 오늘은 임원회의에 참석하셨어요. 실망이 밀려왔다. 어렵게 용기를 냈는데 그때 옆에 다가온 사람이 있었다. 박 부장이었다. 혼자 식사하려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여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박 부장은 잠시 도윤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혹시 고등학교 때 광림고 다니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만. 그럼 여사님을 이미 봤겠군요. 도윤의 눈이 커졌다. 예? 박 부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여사님은 10년 전까지 광림구에서 작은 식당을 하셨어요. 미순식당이라고.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주시고 무료로 밥도 나눠주셨지. 한도윤 씨도 그때 도움받지 않았나요? 그 순간 도윤의 기억이 번쩍 되살아났다. 가난했던 학창시절, 급식비조차 내기 힘들어 허기진 배를 안고 들어갔던 작은 식당. 항상 따뜻한 미소로 밥을 퍼주던 할머니. 그리고 공부하는 아이는 배고프면 안 된다며 반찬을 하나 더 얹어주던 손길. 그게 장미순이었다. 손이 떨렸다. 그럼 제가 받은 장학금도 맞습니다. 여사님이 직접 내신 거예요. 학교 이름으로 지급됐지만 사실은 전부 여사님의 돈이었죠. 도윤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런 은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무시하다니. 부장은 조용히 덧붙였다. 입사 첫날 여사님이 도윤 씨를 알아보셨다고 하더군요. 그 아이 잘 됐구나라고 하셨습니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자신이 그동안 느꼈던 고립과 냉대가 사실은 벌이 아니라 관찰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여사는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날 오후 회사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회의 중 누군가 뛰어들어왔다. 여사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순간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급성 심근경색. 구급차가 불려왔고 여사는 한빛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 도윤은 멍하니 서 있었다. 이제 막 진실을 알게 됐는데 여사님께 직접 사과도 못했는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렉스코어 본사는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여사님이 쓰러지셨다는 소식은 바람처럼 퍼졌고 사무실 곳곳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어떤 직원은 눈물을 훔쳤다. 도윤은 멍하니 서 있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직 사과도 못 드렸는데. 오후 내내 업무는 사실상 마비 상태였다. 임원들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고 남은 직원들도 마음이 붕 떠 있었다. 저녁 무렵 도윤의 컴퓨터 화면에 알림창이 떴다. 한도윤 씨, 회장실로 와주십시오. 비서실. 도윤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회장실이라니.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자 권상우 회장이 창가에 서 있었다. 평소 강인한 인상은 사라지고 눈가에 피로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왔군요, 도윤 씨. 부르셨습니까? 권상우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여사님이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당신을 찾으셨습니다. 도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를요? 레어, 당장 병원으로 갑시다. 한빛병원 중환자실 앞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다. 임원들은 무거운 얼굴로 서성였고
간호사들이 분주히 오갔다. 권상우는 도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가 보세요. 여사님이 기다리십니다. 도윤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병실 문을 열었다. 침대 위 장미순 여사는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여러 기계가 그녀의 몸에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눈을 뜬 그녀는 여전히 분명한 빛을 담고 있었다. 왔구나, 도윤아. 약간 목소리였지만 힘이 실려 있었다. 도윤은 곧바로 눈물이 솟구쳤다. 여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너무 무례했습니다. 은인인 줄도 모르고 그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목까지 차올랐다. 장미수는 천천히 손을 들어 도윤의 손을 잡았다. 괜찮다. 너는 아직 네 자신을 잘 몰랐던 것뿐이야. 그 말은 도윤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람이 변하는 건 욕을 먹을 때가 아니야.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지. 너는 이제 그걸 알게 될 거야. 도윤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분은 내가 생각했던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분이야. 그날 밤 도윤은 집에 돌아와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노트북을 켜고 검색창에 넥스코어 장미순을 입력했다. 수십 개의 기사와 기록이 쏟아졌다. 밥상에서 회사를 키운 여성 기업인, 익명으로 수백억 기부한 숨은 거인, 광림구의 작은 식당 넥스코어의 시작. 기사들을 읽으며 도윤은 충격을 받았다. 정말 이분이 모든 걸 세웠구나. 사진 속 젊은 장미수는 환하게 웃으며 학생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있었다. 그 한쪽 구석에 고개를 푹 숙인 학생 한 명이 보였다. 도윤은 숨을 멈췄다. 저건 나잖아. 가난으로 밥값조차 내지 못하던 고등학교 시절. 공짜로 밥을 얻어먹으며 부끄러움에 고개조차 들지 못했던 그때의 자신이 사진 속에 있었다. 며칠 후 권상우 회장은 도윤을 다시 불렀다. 여사님 병실에 있는 서류들을 정리해야 하는데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정실에 들어서니 여사는 잠들어 있었다. 조용히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다가 도윤은 한 묶음의 사진을 발견했다. 표지에는 광림고 장학생들이라 적혀 있었다. 사진을 넘기던 도윤은 졸업식 날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발견했다. 뒷면에는 익숙한 글씨체가 적혀 있었다. 한도윤, 항상 밝게 자라주길. 미순 이모. 손이 떨렸다. 여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권상우가 들어왔다. 알게 된 모양이군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저는 너무 바보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례했어요. 여사님은 그런 걸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진심을 기다리시죠. 권상우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마음속에서 무거운 짐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동시에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았다.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한다. 여사님께 진심을 보여드리자. 다음 날부터 도윤은 행동을 바꿨다. 아침 일찍 출근해 누구보다 먼저 동료들에게 인사했다. 회의에서 발언할 때는 억지로 돋보이려 하지 않고 진심 어린 의견을 냈다. 점심시간에는 항상
줄의 맨 뒤에 섰다. 어제까지는 조금이라도 앞에 서려고 서두르던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기다림 자체가 하나의 배움처럼 느껴졌다. 청소부 아주머니를 마주치면 반드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이들이 점차 따뜻하게 웃으며 인사를 돌려주었다.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다. 한도윤 씨, 요즘 많이 달라졌네. 누군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곧 찾아왔다. 며칠 뒤 도윤은 자신의 첫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되었다. 회의실 앞에서 손이 떨렸다. 준비한 자료를 들고 자리로 들어가니 임원들이 이미 앉아 있었고 권상우 회장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발표를 시작하려는 순간 문이 열리고 장미순 여사가 들어왔다.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 들었는데 직접 모습을 보인 것이었다. 도윤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다. 이젠 피할 수 없다. 계속해 보게. 여사의 한마디에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다. 전략의 완성도는 부족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임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너무 피상적이군. 진정성이 부족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떨궜다. 그러나 이번에는 변명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진심으로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그 순간 장미순의 눈빛이 그를 깊게 파고들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도윤은 그 눈빛 속에서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여사는 권상우에게 말했다. 그 아이, 이제 시작이야. 회의실에서의 첫 발표는 참혹한 실패였다. 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 차가운 공기, 그리고 여사님의 무표정. 하지만 그날 이후 도윤은 달라졌다. 변명하지 않고 부족함을 받아들이며 하나하나 다시 시작했다. 작은 변화, 커다란 파문. 아침마다 도윤은 가장 먼저 출근했다. 사무실 불을 켜고 회의 자료를 정리하며 동료들의 커피잔을 조용히 세팅해 두었다. 이거 누가 한 거야? 동료들이 속삭였지만 도윤은 굳이 드러내지 않았다. 점심시간이면 구내식당 줄의 맨 끝에 섰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연스레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작은 행동이 겸손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청소부 아주머니, 경비원, 심지어 택배기사에게도 도윤은 항상 먼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그의 인사는 처음에는 놀람으로 나중에는 미소로 돌아왔다. 공기 하나가 속삭였다. 한도윤,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다. 배우는 중이야. 늦었지만 또 한 번의 시험. 얼마 지나지 않아 도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다. 이번에는 신제품 런칭을 위한 마케팅 전략이었다. 김 과장이 차갑게 말했다. 이번에도 대충 하면 넌 끝이다. 알겠지? 도윤은 밤을 새우며 준비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자료만 모으지 않았다. 직접 소비자 인터뷰를 하고 고객센터 직원들과 대화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발표날, 회의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윤은 차분히 말을 이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진심입니다. 우리가 팔고자 하는 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고객의 삶을 존중한다는 약속입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박 부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군요. 현장을 직접 다녀온 흔적이 보여요. 김 과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더 이상 냉소적인 말은 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장미순 여사가 짧게 한마디 했다. 사람은 답상에서뿐 아니라 일에서도 진심이 드러나는 법이야. 오늘은 조금 보였구나. 도유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비록 완벽하진 않았지만 드디어 인정받은 순간이었다. 동료들의 시선. 그날 이후 동료들의 태도는 서서히 변했다. 회의에서 그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고 점심에도 혼자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합석했다. 한 동료가 말했다. 처음엔 널 무시했는데 요즘은 배울 게 많아 보여. 도유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나도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아. 같이 하자. 사소한 대화였지만 그 순간 도유는 깨달았다. 존중은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 여사님의 철학. 몇 주 뒤 장미순 여사가 회복하여 다시 회사에 복귀했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회장실에 앉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다시 구내식당으로 내려왔다. 도유는 식판을 들고 줄을 서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말 대단한 분이야. 권력의 자리보다 밥상을 택하시다니. 차례가 되어 여사님 앞에 섰을 때 도유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사님, 건강 괜찮으세요?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밥을 담았다. 밥이 곧 약이지. 사람은 밥을 먹으며 살아가는 거야. 그 한마디는 단순한 대답 같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밥이란 생존의 기본이자 사람을 연결하는 가장 평등한 자리라는 뜻이었다. 또 다른 발견. 어느 날 오후 도유는 문서를 들고 구내식당으로 내려갔다. 중요한 서류에 여사님의 결재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여사는 국자를 내려놓고 서류를 찬찬히 읽었다. 여기,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해보게. 숫자보다 마음이 먼저야. 도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다. 이 회사는 단순히 이익을 쫓는 조직이 아니구나. 여사님의 철학이 녹아든 하나의 공동체구나. 과거와 마주하다. 퇴근길, 도유는 우연히 오래된 자료실에 들렀다. 그곳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넥스코어 일기 직원들이라 적힌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 여사님의 사진이 있었다. 그녀는 작은 식당에서 국자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옆에는 권상우 회장의 젊은 모습이 함께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람을 먹이는 일이 곧 회사를 세우는 일이다. 도유는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앨범을 조심스레 덮었다. 그 문장은 그의 가슴에 불씨처럼 남았다. 새로운 사명감. 며칠 뒤 권상우 회장이 도윤을 불렀다. 여사님께서 자네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교육 담당으로 한번 나서보겠습니까? 도윤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저 같은 신입이요? 그래서다. 여사님은 언제나 가능성을 본다. 겉이 아니라 속을 말이지. 그 순간 도윤의 가슴속에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나에게도 드디어 역할이 주어졌구나. 그날 밤 도윤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사람은 밥상에서 진심을 드러낸다. 나는 이제 그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려 한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봄의 기운이 완연한 어느 아침,
넥스코어의 대강당에는 10명 남짓한 신입사원들이 모여 있었다. 아직은 눈빛이 불안하고 긴장으로 굳은 표정들이었다. 도윤은 강단 앞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도 저들처럼 낯설고 서툰 신입이었음을 떠올리며 마음이 뜨거워졌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신입 교육을 맡게 된 한도윤입니다. 순간 신입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교육 담당이 단순히 관리자나 임원이 아니라 불과 몇 달 전 입사한 젊은 선배라는 사실에 놀라움과 기대가 섞인 표정이었다. 첫 강의, 낯선 가르침. 도윤은 준비한 자료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을 이었다.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주고 싶은 건 이 회사의 중심은 건물도 아니고 매출 그래프도 아닙니다. 신입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뜻밖의 말이었기 때문이다. 넥스코어의 중심은 바로 구내식당입니다. 웅성거림이 퍼졌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밥상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그는 자신이 처음 구내식당에서 무례하게 행동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사람은 밥상에서 진심이 드러납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하는 태도, 식판을 받으며 감사 인사를 하는 마음, 함께 밥을 나누며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회사를 만들고 세상을 바꿉니다. 밥상 앞에서 점심시간, 도윤은 신입들을 데리고 구내식당으로 갔다. 줄의 맨 뒤에 서며 말했다. 저는 항상 여기 서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겸손을 배우기 때문이죠. 신입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뒤에 섰다. 차례가 되어 장미순 여사님 앞에 섰을 때 도윤은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여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사는 잠시 도윤을 바라보다 미소 지으며 밥을 담아주었다. 그리고 신입들에게도 시선을 옮겼다. 많이 먹어라. 공부하는 아이들처럼 일하는 사람도 배고프면 안 되지. 신입들은 놀란 듯 서로를 보았다. 단순한 조리원이 아니라 회사의 실질적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눈치였다. 그러나 그녀의 말과 태도에서 묘한 존경심을 느낀 듯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다. 작지만 큰 울림. 며칠 뒤 신입 중 한 명이 구내식당에서 반말을 섞어 실수했다. 밥 좀 더 줘요. 주변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그러나 도윤은 재빨리 다가가 말했다. 우리 회사에서는 감사 인사가 먼저야. 다시 말해볼래? 신입은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밥 조금만 더 부탁드립니다. 여사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덜어주었지만 눈빛이 따뜻하게 빛났다. 그 순간 도윤은 자신이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음을 실감했다. 회사의 새로운 전략. 몇 주 뒤, 도윤은 신입들과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주제는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진심 캠페인이었다. 우리가 전하려는 건 상품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고객이 우리와 밥을 함께 먹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 정직함이 곧 우리 브랜드의 힘입니다. 회의실은 조용했다. 그리고 권상우 회장이 천천히 손뼉을 쳤다. 좋습니다. 이제야 넥스코어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말했군요. 임원들도 따라 박수를 보냈다. 도윤은 신입들과 눈빛을 교환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시작역이다. 진심으로 만드는 회사, 진심으로 살아가는 삶. 여사님의 인정. 그날 저녁, 도윤은 회장실로 불려갔다. 문을 열자 장미순 여사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건강은 완전히 회복된 듯 보였다. 도윤아, 많이 달라졌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했다. 네, 여사님. 아직 부족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려 합니다. 여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이들을 키우는 거다. 내가 너를 본 것처럼 너도 사람들의 가능성을 봐야 한다. 그 순간 도윤의 가슴에 울림이 퍼졌다. 이제 나는 단순히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이구나. 다시 찾은 밥상. 며칠 뒤 신입교육의 마지막 날. 도윤은 신입들을 데리고 구내식당으로 향했다. 여전히 줄의 맨 끝에 섰다. 장미순 여사가 식판에 밥을 담아주며 물었다. 교육은 잘 마쳤니? 네, 여사님.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진짜 교육은 이제부터겠죠. 여사는 미소 지었다. 사람은 밥상에서 배운 걸 평생 가져간다. 잊지 마라. 신입들은 그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결실. 교육을 마친 신입들이 감사 인사를 하며 돌아갔을 때 도윤은 홀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초여름의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식판을 바라보았다. 소박한 된장국과 반찬 몇 가지.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소박하지 않았다. 존중, 겸손, 진심, 그리고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힘. 도윤은 미소 지으며 젓가락을 들었다. 이제 나는 사람을 마음으로 본다. 여사님이 내게 보여주신 눈길처럼. 그날 퇴근길,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위로 별 하나가 반짝였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이 되어주겠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솟아올랐다. 넥스코어의 길, 그리고 자신의 길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신했다.